반갑습니다. 부동산 창업 시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소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무실에 대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죠. 개업 공인중개사 말고 여러분들 직원을 둘 수가 있는데, 직원들은 소속 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을 직원으로 채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원을 채용했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습기간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만약에 단속이 나온다 이러면은 한 달이 안 됐다고 이렇게 애들로 말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소속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실 수 있는데 대표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자 밑에다가 소속 공인중개사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작성하시면 되고,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제외한 단순 업무만 가능합니다. 지금 2020년 8월 21일 이후로 광고법이 개정되면서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가면 갈수록 중개보조원은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가세하고 간이 가세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중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자를 구분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가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법인이나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세,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 가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거래하는 거나 상가 중개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일반 가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으로 거래하는 거 있죠. 특히 많은 거, 아파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를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은 간이가세로 많이 하십니다. 간이가세는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은 2020년 개정으로 인해서 4,800만원 매출이 미만이 되면은 간이가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서는 8천만원 미만이면은 간이가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8천만원 이상 매출이면은 어디로 간다? 일반 가세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간이가세로 시작하셔가지고 나중에 일반 가세로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 같은 경우에는 지역명 위주로 인지하기 쉬운 상호를 쓰시는 게 좋고, 제 같은 경우에는 강동 산하지구라 해가지고 강동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는 부동산업, 그 다음에 종목은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이 문구를 꼭 세무서 사업자 등록 발행할 때 이걸 넣어주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컨설팅 수수료 같은 거 나중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대보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 직장인 같으면 다 아시겠지만도 이것도 중개업에서 가입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가입을 독촉하거나 직권 가입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4대보험은 적용이 불분명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중개업 특성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리 부분입니다. 직원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업무 전체를 이해 못하면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대표 공인중개사가 모든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이 질문 같은 거 물어보면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이동이, 그러니까 일하다가 퇴사하고 이러는 거죠. 이동이 중개사무소 운영에 큰 손실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고객, 그 다음에
동지역,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업종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직원들 고용할 때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 내용에 보면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중개사업소를 오픈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약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대부분 이 네 가지입니다. 사무실 소득 분배,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러 왔는데 돈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거 투명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배려가 없을 때, 일단 업무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못하면 꾸중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러고 그 다음에 배울 것이 없을 때 당연하겠죠. 공인중개사를 대부분 직원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배울 것이 없다면 그만두겠죠. 그리고 다 배웠다고 생각되면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 있죠. 그 부동산 일하는데 계약도 잘 못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손님도 없고 물건도 없고 이러면은 이 직원들이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갈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대표 공인중개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직원으로 함께 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하는 것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적을 만들지 말고 평생 같이 갈 동반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도 다른 데 오픈하더라도 같이 공동 중개 가능할 것만큼의 친목을 이제 다져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 관리 부분입니다. 물건 관리는 오픈할지, 그 다음에 오픈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몇 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1동, 506호. 506호까지는, 만약에 506호 물건이 있다 그러면 506호까지는 오픈을 잘 안 하는데, 101동까지는 대부분 광고법상 이렇게 되죠. 근데 506호라고 오픈을 할지 안 할지, 혹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번을 오픈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속 계약 같으면은 오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지만은도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물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할 것인지, 혹은 다른 중개사들하고 협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오픈할 경우에는 물건 보호는 잘 안 되는 편이고 업무 효율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픈할 경우에는 대부분 전속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속 계약. 그 다음에 물건 담당자에 대한 관한 명확한 룰을 만들어 주시고, 그 물건 대장에 의한 정확한 물건 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건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직원들 같이 볼 수 있는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에버노트나 엑셀 등을 이용한데, 일전 강의에 한번 올려드렸지만 밴드나 카페 이거 요즘은 직원들 가입시키셔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댓글 달게끔 하면은 이거는 물건 관리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물건은 보호되지만도 업무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광고를 내 가지고 매수 손님을 붙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새는 물건은 셉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워낙 정보를 취득하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대충만 봐도 여기 물건이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새는 물건은 셉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접수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속 계약서를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전속 계약서가 아니면 준전속이라도 구두상이라도 명확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다른데 물건 의뢰하지 마십시오라든지 이런 고객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판 규정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를 오픈하려면 간판을 이제 따셔야 되는데, 간판을 따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글귀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실명이 꼭 표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 모두 다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허가 내주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간판 이런 거 사진 찍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간판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만도 이거 꼭 아시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 협력 체계. 여러분들 부동산 하시다 보면은 세무, 법무, 그러니까 등기 이전할 때 법무,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업자, 입주 청소 업자, 이삿짐 센터, 금융권 대출 담당자 이런 리스트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보시고 한번 거래해 보시고 이분들은 잘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분들하고 꾸준히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권 대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드백 받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친하게 지내시는 부동산 또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 공동 중개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은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중개업자를 먹여 살린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공동중개입니다. 공동중개. 자기는 만약에 우리가 보면 매수 손님하고 그 다음에 매도 손님 이 두 개잖아요. 자, 매수 손님이 있을 경우도 있고 매도 손님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손님은 있는데 매도할 물건은 없으면 다른 부동산에 있는 매도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부동산에 있는 매도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매도자는 있는데 매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에다가 매수자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하다 보면 모임 많습니다. 모임 활동 잘 하시고 단체 활동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고, 특히 여러분들 부공백 카페 매일 오셔가지고 뭐 출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은근히 뭐 질문 같은 거 올라오면은 여러분들도 은근히 공부가 됩니다. 이런 거 부공백 카페 하시고, 정도와 면을 지키지 않으면 냉정하게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튀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물건이 같은 공동을 하다가 다른 부동산하고 계약이 됐는데 계약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업자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중개업자입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인데 뭐 보통 고정급제하고 비율제는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은 비율제지요. 비율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5 보편적입니다. 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든지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은 5대5로 나누는 거, 이게 대부분 보편적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3부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활기찬 하루 되시고 계약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